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울산에서도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높은 가운데 조직의 내부 변화에 따라 울산경찰도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울산경찰청장에 새로운 수장이 취임했죠.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김광호 울산경찰청장 모시고 앞으로의 포부 계획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시사진단 처음 오셨고 TV 출연이 처음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그런 김에 또 우리 시민분들께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예, 울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경찰청장 김광호입니다. 취임 후에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좀 업무 파악도 바쁘셨을 네. 것 같고 좀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12월 17일부로 부임을 했는데 예. 연말 연시에 이제 해맞이 행사가 있으니까 그 관련해서 간절곶이라든지 안전점검을 하고 전체적으로 안전 관리를 또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올 한 해 업무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차근차근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진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청장님 개인적인 이야기 한번 좀 해보죠. 지난 이력들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울산청 보안과장을 시작으로 서울청, 경찰청 계셨고 해운대 경찰서장을 거치신 뒤에 경찰대학에서 학생 지도부장으로 학생들을 또 지도하시고 9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청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울산. 자,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우선 저는 지금 연로하신 어머님이 신정동에 형님하고 같이 사시는데 예. 가까이서 이렇게 자주 뵐 수 있게 돼서 그게 무엇보다도 좋고요. 그다음에 저는 울산이 참 아름다운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울산의 미라고, 울산의 미에서 산과 바다와 강, 이게 삼자가 어우러지는 곳은 이 울산밖에 없지 않겠느냐. 산은 계절별로 옷을 갈아입는 봄 같은 경우에는 가지산 철쭉, 또 여름에는 그 제약산이나 여기 주암계곡이 참 좋고요. 가을에는 다들 아시는 그 신불산, 억새평원. 그래서 산은 산대로 또 강은 한강은 너무 넓지 않습니까? 넓고 또 우리 유럽의 테임즈 강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로 치면 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울산의 태화강은 너무나도 적확한 이렇게 좀 걸어보면 완상하게 정말 좋은 곳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바다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서해 바다는 조금 황토물이고 이 갯벌이기 때문에 해변 자체가 주는 아름다움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이고요. 동해는 확 트인 그 시원성 이거는 주는데 사실은 아기자기한 어떤 아름다움은 좀 덜하다고 보거든요. 그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게 이게 울산 해변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천혜의 자연 환경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고향 울산에 오게 된 게 너무나도 기쁩니다. 청장님 참 감성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이 울산의 애정도 참 있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요. 9년 전에 그 울산청 보안과장 하시고 나서 9년 만에 울산청장으로 오신 건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간 울산의 치안 인프라라든지 여러 분위기들이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많이 변화했습니까? 제가 오니까 우선 전체적으로는 울산의 치안이 굉장히 참 안정적이다 이런 걸 느꼈고요. 좀 수치적으로 보니까 우선 인력이 제가 있을 때보다 한 800명이 늘어나서 저희 전체 인원이 한 3,000명을 넘는 수준이 되었고요. 현재 3,000명 이상. 그리고 치안 인프라적인 차원에서 북부서가 2020년 말에 개설을 했고요. 또 명천지구대도 개설을 했고 또 무엇보다도 현장 대응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심장부 역할을 하는 112 상황실이
총경을 책임자로 해서 그 팀장들이 경정급으로 해서 보강이 돼서 무엇보다도 그 점이 저는 가장 시민들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포괄해서 치안 인프라가 확장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아주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경찰의 별이라고 하죠. 예. 경무관을 개청 22년 만에 처음으로 배출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없었군요, 없었습니다. 이게. 예, 없었습니다. 이번에 승진한 김동욱 경무관은 제가 12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할 때 같이 근무했었습니다. 아, 예, 그러셨구나. 그래서 우리 치안 행정과 관련한 아주 탁견을 가지고 계시고 해서 정말 승진하실 만한 자격을 갖춘 분이 승진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의 승진이 그러면 울산에는 어떤 의미가 좀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22년 만에 네. 말씀하신 대로 네. 22년 만에 경무관 배출이니까 우리 울산의 젊은 경찰관들이 울산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면 경무관 이상의 고위직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꿈과 희망을 줬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승진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경무관이라고 하면 치안 총감, 치안 정감, 치안감에 이어서 경찰에서 네 번째로 높은 계급이죠. 알겠습니다. 자, 김광호 청장의 소감 또 지난 상황들 간단하게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근 경찰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자치경찰제가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지난해 7월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이게 뭔지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지금까지 치안 행정은 경찰청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정책이 수립되면 그것이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각 시도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설립이 되면서 주민과 아주 밀접한 업무, 경찰 업무, 예를 들면 생활안전, 그다음에 여성 청소년 업무, 교통 업무 이런 것은 이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리 감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보다 주민들과 밀착된 치안 행정이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한 시하고 밀접하게 이 행정이 공유됨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이라든지 각종 이 정책의 어떤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안행정부와 지방행정의 어떤 그렇습니다. 긴밀한 연계로 시민들이 그 혜택을 보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평가 다양합니다만 지금 시행된 지 반년 정도 됐기 때문에 어떤 평가를 받고 성과를 이야기하기엔 조금 이릅니다만 이 자체 시행으로 어떻게 좀 뭐가 달라질까 청장님께서 한번 판단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6개월밖에 안 돼서 사실 이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조금 이런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이게 워낙 제도 변화가 우리 경찰 역사에 있어서는 큰 변화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제 안착시키는데 지난 하반기는 중요한 한 해였다. 말하자면 우리 경찰의 중요한 어떤 하드웨어를 장착하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좀 느낄 수 없는 부분에서 많은 어떤 변화들을 겪다 보니까 외부에 표출되기는 아직까지 좀 이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런 부담도 생기실 것 같아요. 그전에는 획일적이었다면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마다 치안 서비스, 지방행정 다르게 적용되니까 비교도 될 것 같고 앞으로 평가도 달리 받을 것 같고 앞으로 울산에서 잘 정착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는 올해 다른 무엇보다도 이 자치경찰을 울산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자치경찰이 정말 이래서 자치경찰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아주 획기적으로 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고 획기적으로 합니다.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하시나요? 예를 들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많이 접촉하는 교통 분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신호 체계를 좀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교차로에서 신호 주기를 조정한다든지 또 안전 시설물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서 거기서 의제를 설정해서 바꾸고 나간다면 아마도 시민들이 야, 이렇게 하는 것이 자치경찰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 사회적 약자 보호도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이제 다 수준차가 있고 생활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니까 저희도 여기 울산대학의 뭐 사회복지학과 교수라든지 여러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그 전문가들과 자치경찰위원회와 우리 또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 좋은 그런 맞춤형, 울산 시민을 위한 맞춤형 시책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 올해는 시민들이 야 이러려고 자치경찰을 한 것이구나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느끼게 그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려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경찰의 또 한 가지 큰 변화는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겠죠. 엄청난 변화라는 사실 생각이 드는데 수사권 조정 이후에 책임 수사 안착 여부 좀 평가해 보면 어떠십니까? 예. 아까 자치경찰도 마찬가지지만 이 경찰 수사권 조정도 경찰 창설 이래로 최대의 변화다. 이렇게 뭐 국가적으로도 최대의 변화이지만 우리 경찰 자체적으로도 최고의 변화다, 최대의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 수사관제라든지 수사심사관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제도를 새로 시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어떤 내실화보다는 이 제도 장착이 필요한 한 해였기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자치경찰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본청에 이제 아까 양력을 말씀하셨을 때 대변인도 했기 때문에 우리 언론이나 기자분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굉장히 초기에 우려를 많이 했다. 시민들도 그렇고 언론계도 그렇고 학계도 그렇고 그렇지만 한 해를 이렇게 쭉 보면은 많이 아시지만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져서 예. 작년 한 해 최초로 경찰이 주관이 돼서 합동 수사본부를 차려가지고 수사를 견인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평가도 보면 경찰이 검찰하고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렇게 합동 수사본부를 이끌었는데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이끌었지 않냐는 게 언론의 평가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안착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 직원들이 이 바뀐 제도 하에서 예를 들면 검찰이 6대 사건만 하기 때문에 예. 그 외에 나머지 고소고발들이 이제 경찰로 이렇게 집중이 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이제 업무량이 늘어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피로감을 호소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주 밀착해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수사 절차를 개선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을 좀 해소함으로써 이 수사권 조정에 따른 내실화가 올해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예, 경찰이 아주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이제 치안 강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은 이 얘기부터 좀 할게요. 지난해 경찰이 시민, 국민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체감 안전도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73.5점을 받았는데 전국 18개 지방청 중에 16번째 성적입니다. 가장 높은 곳은 세종 81점, 가장 낮은 곳은 인천 73.4점이었습니다. 자, 점수가 좀 좋지 않아요? 네. 예, 어떻게 좀 바꿔나가야 일단 할까요? 예. 우리 시민들께는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그 치안 고객 만족도를 같이 조사를 하거든요. 예. 치안 고객 만족도는 한 6위 정도 상위권에 나옵니다. 그 치안 고객 만족도는 직접 우리 수사관서라든지 우리 경찰을 경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고요. 예. 어쨌든 이 체감 안전도가 낮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 울산 시민들이 울산 경찰 활동의 어떤 활약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느끼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치경찰제의 어떤 취지와
앞으로의 어떤 향후 계획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획기적인 어떤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고 토착화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아, 울산경찰이 이러한 활동을 하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절감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이 체감 안전도는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가 분야를 보면 뭐 교통사고 안전도 같은 네, 것들도 그런 것도 있으니까 예. 사실은 삶의 만족감을 어떤 느끼는 그렇습니다. 분야들이잖아요. 예, 예.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말씀하셨고, 자 아까 그 뭐 수사권 조정 때문이라도 뭐 네. 업무가 과중되거나 이런 문제 좀 지적하셨는데 경찰관들의 인력 부족 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치안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요. 울산의 상황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지 궁금한데요. 예, 우선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신종 범죄가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을 하다 보면 인력이 추가 수요가 생기고 아까 또 수사권 조정에 따른 그런 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수사 인력 부족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울산의 경우를 제가 와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우리 수사경찰 쪽도 1인당 보유 건수라든지 또 112 신고와 관련해서 신고 건수라든지 이렇게 전국적 상황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조금 나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사와 현장 인력 중심으로 해서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것은 뭐 전국적인 상황과 공통적입니다. 그렇지만 뭐 아시다시피 이전 정부와 이번 정부 이 두 개의 정부를 걸치면서 저희들이 한 거의 3만 명 이상의 어떤 대규모 인력 증원을 했습니다. 예. 물론 의경이 없어짐으로 인해 대체 인력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3만 명이라는 대규모 인력을 증원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대규모 인력 증원은 사실상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앞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는 좀 더 선택과 집중 또 인력의 기능 간 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 울산경찰은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업무 프로세스를 좀 개선한다든지 뭐 이런 기능 간의 업무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인력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청장님 마약 이야기 하셨으니까 네. 질문 좀 드릴게요. 진짜 이제 뭐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다라는 말은 정말 옛말이 돼버린 것 같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보도도 많이 나오고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울산의 마약류 범죄 뭐 실태나 현황들 좀 시민들에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는 이 마약이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울산에 와서 울산의 통계를 보니까 2019년도에 이제 178명으로 기점을 찍고 그 2019년. 이후로는 2019년 기점으로 그래서 이렇게 좀 현재는 132명으로 굉장히 좀 울산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마약의 어떤 형태와 유통 과정이 굉장히 지금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그런 양귀비라든지 아니면 필로폰, 대마 이런 전통적인 마약에서 신종 마약으로 예를 들면은 뭐 합성 대마라든지 엑서트시라든지 야바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고 또 유통 방법도 예전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배달이나 이런 것이었다면 대면해서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택배라든지 비밀 채팅방이라든지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경찰은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터넷 수사 기법을 이렇게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작년에 한 40명 정도를 검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신종 마약에 대한 어떤 대응력을 높여가기 위해서 인터넷 수사 기법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쪽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울산도 시내에서 경찰이 실탄 11발까지 쏘면서 마약 사범을 검거한 그 사건. 영상이 뭐 공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아주 울산이 화제가 됐었는데 대부분 뭐 반응은 잘했다. 더 큰 피해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잘 막았다. 뭐 이런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다. 현장의 대응력이 참 중요하다 느끼는 또 기회가 되기도 했고 어떻게 좀 앞으로도 많이 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지난 1월 4일 날 우리 김창룡 경찰청장님께서 바로 남부서에 오셔가지고 그 대응을 잘한 직원들을 직접 격려를 하셨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경찰 내부망에
전국의 경찰들이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굉장히 파장이 컸습니다. 그래서 울산청장으로서 우리 남부경찰서 직원들과 또 우리 울산경찰청의 112 지령요원들 이런 모든 분들이 합동으로 해서 이 근거작전을 성공시킨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 현장 대응력 강화는 우리 경찰의 생명과도 같은 생명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경찰청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교육 강화, 그다음에 장비 개선, 그다음에 법 제도 정비 이런 것과 아울러서 저희 이 울산경찰청 차원에서 우리 공공안전부장 산하에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TF를 구성해서 저희들은 그런 어떤 담론, 거대 담론보다 우리 현장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정말 내가 정말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그 현장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고 그를 통해서 이 현장 대응력을 좀 강화시키고 또 한편으로 우리 울주나 또 남부나 여기는 근무 여건이 상당히 다릅니다. 예. 다르기 때문에 또 근무 방식을 좀 개선해서 대응력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두 가지를 핵심 과제로 해서 좀 풀어갈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울산이 좀 더 안전한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 시민분들 많이 갖고 계신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김광호 신임 울산경찰청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울산경찰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세 가지로 봅니다. 우리 경찰의 존재 이유인 현장 대응, 이것이 현장 대응력 강화, 그 다음에 또 커다란 축인 수사경찰이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책임 수사, 또 지금 세 번째 계속 강조해온 자치경찰,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주민형 자치경찰의 안착화, 이 세 가지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큰 과제이고요. 그래서 제가 공공안전부장 산하의 현장 대응력 강화 TF, 그 다음에 수사부장 산하의 수사 역량 강화 TF, 그 다음에 자치부장 산하의 자치경찰 활성화 TF 이렇게 세 개의 TF를 갖고 연초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시행을 해서 바로 시민들이 피부로 와닿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가려고 합니다. 피부로 와닿게. 자, 청장님께서는 치안 서비스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변화된 모습들 보여주는 게 제일 효과적이겠지만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시민들에게 뭐 직접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하시고요.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고생하고 있는 경찰들에게 한마디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항상 우리 울산 경찰에 대해서 예정과 사랑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울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아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현장 경찰관들에게도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경찰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따끔하게 질책해 주시고 다만 24시간 현장을 누비는 우리 경찰들에게는 큰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자치경찰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이런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그와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사진단 저희 엔딩곡을 나오신 분이 직접 선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곡을 좀 들어볼까요? 저는 좀 옛날 추억과 관련해서 스페인 작곡가, 그 기타 전문 작곡가인 로드리고의 아랑후에저 협주곡 2악장. 왜 그러냐면은 제 어릴 때는 이제 뭐 생활이 넉넉지 않으니까 부모님 방에만 텔레비가 있으니까 그때 토요명화를 했습니다. KBS 토요명화. 토요명화 오프닝 곡이 이 곡입니다. 그래서 옛날 추억도 나오고 아버님께 혼나면서 그 몰래 이렇게 본 그 기억이 있어서. 예. 어떤 곡인가 제목만 듣고는 제가 몰랐는데
전주 들으니까 알겠네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울산의 발전된 치안의 모습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김광호 울산경찰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새롭게 힘차게 출발한 울산경찰청, 이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 만큼 시민들에게도 더 좋은 서비스 제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의 신뢰를 받는 울산경찰청 기대하겠습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